평일 오후 백화점 5층 여성복 매장. 조명이 반짝이는 진열대마다 계절 신상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60대 초반의 이선희 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 단발머리. 겉으론 여유로워 보였지만 표정에는 묘한 불안이 묻어났죠. 어서 오세요. 환하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 남짓한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밝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어요. 그래요. 응, 나 그냥 좀 볼게요. 그 말투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멋쩍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다가와 물었죠. 혹시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본다고 했잖아요. 짧게 튀어나온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지는 당황해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살짝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죠. 그 순간 선희 씨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애들은 왜 저렇게 다가와? 내가 돈 안 쓸까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 백화점 VIP 카드를 반납하던 날의 허전함. 지금은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한다는 자존심의 흠집. 민지는 그 속사정을 알 리 없었죠. 그녀도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에 쥐가 나 있었고 점장에게 고객 응대 점수 떨어지면 계약 연장 없다는 말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피로가 부딪히는 순간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요즘 진짜 진상 많다니까. 순간 선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로 평온하던 오후가 무너졌습니다. 선희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떨렸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진상이라고 했어요?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선희 씨는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듯 했죠. 내가 나이 좀 있다고 함부로 말하나 보죠?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열장 사이로 시선이 꽂히고 민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커져야 하나 싶었죠.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해세요. 내가 귀가 멀었단 소리예요? 선희 씨가 말을 자르듯 쏘아붙였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매니저가 다가오려다 멈칫했죠. 그 사이 선희 씨는 진열대에 걸린 블라우스를 툭 잡았습니다. 이런 옷 예전엔 내가 한 벌에 3장씩 샀어요. 근데 요즘은 직원들 눈치가 더 비싸네요.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죠. 손님, 제가 진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루에 수십 명을 응대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저도 모르게가 얼마나 무례한지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화점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 그때 민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도 어쩌면 저분처럼 될까? 그녀는 생각했어요. 매일 고객의 기분을 맞추며 버티는 자신, 하지만 아무도 자기 사정은 묻지 않는 세상. 선희 씨는 민지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외로움이 느껴졌죠. 그러나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당신 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지는 서 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를 떠올리며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했죠. 저녁이 내려앉은 백화점 퇴근 시간.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매장 안엔 청소기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민지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불쾌한 말, 손님들의 표정, 그리고 오후에 그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작게 내뱉은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로가 번졌어요. 집세가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달에 계약 연장을 받아야 했고, 내일은 면접을 앞둔 동생 학비도 송금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물함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실수했더라도 괜찮아. 누구나 그런 날은 있으니까. 매니저가 적어둔 글씨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편 백화점 주차장에서는 선희 씨가 핸들을 잡은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시동은 꺼졌고 차창 밖으로는 어둑한 불빛만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엔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민지가 건네려다 포장만 해둔 블라우스가 들어 있었죠. 어머님, 혹시 이 색상이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민지의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괜히 그 애한테 너무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이 예의가 없잖아. 그 말 뒤에는 나도 그렇게 느껴질 만큼 외로웠다는 묘한 고백이 숨어 있었죠. 그러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어? 검사 결과 기다리신다며. 선희 씨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냥 좀 지쳐 있었던 거지. 그녀는 백화점 방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포장지의 주름이 조용히 구겨졌습니다. 그 밤 민지는 작은 원룸 침대에서 잠들기 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감정의 주인이다. 그 문장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과하고 싶은 날이 있고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는 날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틀 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비가 내렸습니다. 백화점 입구 앞 우산을 접는 사람들 틈에서 선희 씨는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은 병원 진료일이었습니다. 정기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이었죠.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비를 피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습한 공기 속에 커피 향이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급히 달려오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민지였습니다. 손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고 하나는 바닥에 쏟아져 흙빛 웅덩이를 만들었죠. 민지는 허리를 굽혀 급히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며칠 전에 그날이 떠올라 공기가 멈춘 듯 했죠. 괜찮아요. 선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 대신 피로와 후회의 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날 미안했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한 건 아니었지만 손님 입장에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 있어서 말이 좀 거칠었어요. 선희 씨는 대답 대신 휴대용 손수건을 꺼내 커피 자국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작은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둘 다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비가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틈을 천천히 메워갔죠. 사실요, 선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잘 안 와요. 결혼하고 나니까 바쁘다며 문자로만 연락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따뜻한 라떼예요. 쏟은 건 제 실수니까 그냥 드세요. 선희 씨는 컵을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사람도 참 다정하네요. 잠시 뒤 두 사람은 백화점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그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엔 말로 하지 못한 눈물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유리문 밖으론 회색 하늘 아래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어요. 선희 씨와 민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죠. 긴장감은 풀렸지만 어딘가 말로 다 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요즘 뭐 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죠. 남편은 퇴직했고 아들은 바쁘고 시간이 참 길어요. 선희 씨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전에 문화센터 강사라도 해볼까 했는데 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매장에서 시니어 고객 응대 강의 들을 강사 찾고 있대요. 경험 있으신 분이면 좋다던데 혹시 해보실래요? 선희 씨는 놀란 듯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요? 네. 솔직히 저희 같은 알바생들한테 어머님 세대 마음을 이해시켜줄 분이 필요하거든요. 순간 선희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요. 그날도 솔직히 제가 먼저 오해한 거였어요. 어머님처럼 솔직한 분이 오히려 더 필요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만 들렸죠. 선희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하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도 환하게 웃었죠. 그럼 내일 매니저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누가 휴대폰 떨어뜨렸어요. 직원이 들고 있는 폰 화면엔 아들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거 제 건데요.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톤이었죠. 엄마 검사 결과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나랑 밥 먹자. 오랜만에. 순간 선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싼 채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시길. 며칠 뒤 화창한 아침, 백화점 문화센터 안내판 앞에 신규 특강 시니어 고객 응대와 세대 공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의자 이름 이선희. 그 이름을 본 순간 선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늘을 새로운 첫날처럼 느꼈습니다. 문화센터 안엔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죠. 그 중엔 민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시죠? 민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선희 씨는 작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하얀 칠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선희 씨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어요. 저도 예전엔 젊은 사람들을 이해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인사도 성의 없나, 왜 말끝이 짧나.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들도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서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누군가가 작은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이내 넓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며칠 전 고객 앞에서 울지 않으려 꾹 참던 자신이 떠올랐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은 나한테 화내던 손님이 아니라 나한테 삶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구나. 강의가 끝난 뒤 민지는 선희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야말로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사람들 원망만 했을 것 같아요.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며칠 전의 오해, 눈물,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착 10분 전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이 오세요? 응. 오늘은 아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 예전엔 내가 늘 기다렸는데 이젠 먼저 찾아온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그 한마디가 선희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백화점 로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속삭였죠. 그래,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의가 끝난 지 며칠 뒤 선희 씨는 조용히 매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객이 아닌 강사로서의 마지막 강의 날이었죠. 진열대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날카로운 말이 지금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가 옆 블라우스 코너에 다다랐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계산이 왜 이렇게 늦어요? 고객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선희 씨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죠. 그날의 자신이 그대로 거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채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는 어린 아르바이트생. 선희 씨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친구, 오늘 처음 근무라네요. 중년 여성이 선희 씨를 힐끗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불만 가득하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선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직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 어머님, 그 말씀 꼭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을 누군가한테 듣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 민지가 매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응,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어요. 민지는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우리 강의해 주신 선생님이에요. 고객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이해해 주신 분. 직원은 놀란 듯 선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의 빛이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잠시 들렀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끝났어? 응, 아주 잘 끝났지. 선희 씨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빛났어요.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네. 그래.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백화점 유리창 밖으로 석양이 스며들었습니다. 금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오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웃을 날도 없었겠지. 선희 씨는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민지와 젊은 직원이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죠. 세대의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오전, 백화점 입구 앞. 화단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쇼윈도엔 새봄 정기 세일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출근하자마자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았죠. 그녀의 표정엔 예전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동료가 옷걸이를 건네자 민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어느새 말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설명하지도 억지로 웃지도 않았죠. 그 순간 매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 오늘도 바쁘죠? 선희 씨였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에 손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강의 끝나고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민지 씨 생각이 나서요. 민지는 놀라며 화분을 받았습니다. 작은 스투키가 곱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래 키우면 공기도 정화되고 복도 온대요. 와, 예뻐요. 감사합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죠. 그 눈빛에는 존중과 따뜻한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저희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강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하네요. 선희 씨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축하드려요. 완전 멋지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젊으시니까요. 민지의 대답에 선희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요. 좋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고 햇살이 매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선희 씨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사람 마음도 이렇게 새잎처럼 다시 피는 거였군요. 민지는 그 옆에서 화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름 정해드릴까요? 그래요. 뭐라고 부를까요? 처음처럼 어때요? 다시 시작한 날의 기분이잖아요. 선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번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는
오해 대신 이해, 서운함 대신 존중,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인사가 남았습니다.